수출 쪽에서는 효자가 되었는데 사실상 시장이 반도체와 2차 전지가 주도를 보이며 다소 소외받았던 디스플레이의 이야기를 현 시점과 앞으로 기대할 수 있는 모멘텀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한번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증권의 보고서에서 발췌한 자료인데요. 디스플레이 토탈 월별 수출 증감률에 대한 추이를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행인 건요. 22년 그리고 23년 올해 저점을 딛고 계속해서 개선세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디스플레이 토탈뿐만이 아니라 OLED 쪽에서도 관련된 증감률의 추세가 그래도 개선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는데요. 23년 저점으로 계속해서 수요 확대, 개선이 보이고 있죠. 수출 지표는 이렇게 그래도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데 문제는 바로 TV 패널 가격이었습니다. 하나증권의 보고서에서 발췌한 TV 패널에 대한 가격 추이인데요. 계속해서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보고서에 따르면 당분간 TV 수요 세트에 대한 증가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이러한 TV 패널에 대한 가격 하락세가 지속될 것이다라는 전망인데요. 그렇다면 이러한 수출 지표와 가격을 고려해서 앞으로 우리가 디스플레이 업계에 기대해 볼 수 있는 모멘텀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보고서를 통해서 정리를 해봤더니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먼저 이번 분기 아이폰 15의 성수기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실적에 또 어떻게 반영될지 한번 지켜봐야 할 필요가 있다는 부분이었고요. 그리고 24년 아이패드 OLED 모델 출시 이 부분에 대한 수요 증가 기대감을 한번 확인해 보자라는 거였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투자 확대 부분이었습니다. 이번 3분기 이미 삼성 디스플레이가 실적 관련된 컨퍼런스 콜에서 24년 3조 원대의 투자 확대 소식을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24년은 태블릿 그리고 26년은 노트북으로 이 OLED 생태계가 확장되기 때문에 이로 인한 투자 확대를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디스플레이 쪽에서도 AI 기대감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2024년 하반기에 AI PC가 출시될 수 있으니 또 관련된 수요 증가 부분을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거였는데요. 하나증권에서는 이렇게 크게 세 가지 부분의 모멘텀으로 앞으로를 좀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부분이었는데 고수님들이 보는 디스플레이의 앞으로는 어떤가요? 네, 수출 이야기를 하면 항상 뭐 반도체가 나오고요. 최근에는 자동차 나오고 우리 의료, 미용 의료기기 관련된 수출 얘기 항상 나오고 라면이 또 수출 효자로 등록되고 있는데 최근에는 디스플레이까지 수출 효자 목록에 올라와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수출이 늘어났길래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걸까요? 실적 면에서는 뭐 그동안에 수년간 이어졌던 부진을 점차 깨고 있다는 건 분명히 맞죠. 네. 3분기 실적만 보면 삼성 디스플레이는 사실 반도체 사업부의 적자를 메꾸는 역할을 했으니까요. 지금 영업이익이 처음으로 분기당 영업이익입니다. 1조 원 넘겼지 않습니까? 영업이익률이 20%가 넘었습니다. 기존의 사업 구조에 사실 삼성 디스플레이는 영업이익률도 굉장히 낮고 사실 매출을 유지하는 데 오늘 포커스가 맞춰졌던 그런 회사였는데 확실히 바뀌었다라는 걸 볼 수 있고 4분기가 더 좋아질 걸로 지금 시장에서는 예상하고 있죠. 2조 원 넘을 거다라고 네. 보고 있고 뭐 사실 LG 디스플레이가 문제인데 LG 디스플레이는 여전히 적자는 적자입니다. 3분기에도 영업 손실 6,621억 원을 기록을 하면서 6분기 연속 적자를 내긴 했는데 다음 분기 4분기에는 흑자 전환이 일단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크진 않지만 1,000억 원 안팎의 흑자를 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앞으로가 이제 기대된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1차적으로는 애플 효과를 지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뭐 애플 디바이스 제품에 삼성 디스플레이, LG 디스플레이가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전에는 아이폰에만 적용됐던 OLED 패널이 이전에 태블릿에도 그러니까 아이패드가 되겠죠. 아이패드에도 적용될 것으로 보고 있고 이 출하량이 많게는 1,000만 대까지 될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 이런 것들이 이제 결국 그 디스플레이 업체들에게 상당한 호재가 돼서 영업 흑자 전환 네. 이런 부분들을 좀 이끌어낼 수 있는 견인차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 디스플레이 얘기는 항상 그 단기적인 상승이 나타날 때 향후의 전망이 좋다, 향후에 또 이전보다 실적이 나아진다라는 얘기는 늘 단골 멘트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최근에 디스플레이 이야기가 이렇게 나오기 전부터의 주가의 움직임 관련해서는 어땠는지 궁금한데 관련주들 최근에 좀 움직임이 괜찮았습니까? 아니요. 전혀 안 좋았습니까? 네. 일단은 네. 일단 뭐 OLED 관련돼 가지고 LG 디스플레이도 마찬가지고요. 그 대부분의 업체들이 일단 LCD를 같이 끼고 있다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LCD 관련돼 가지고는 정리가 필요하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가장 형님이라고 할 수 있는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재무 구조상에서 일단 이자 발생 부채가 17조 원에 이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시가총액이 지금 3, 4조 정도대로 알고 있는데 네. 지금 이런 기업이 4조 9천억이네요. 주가가 올라서. 이 기업이 지금 부채가 17조 원이나 쌓여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핵심이 되는 건 뭐냐 그러면 LG 디스플레이가 그래서 흑자를 전환한다라고 했을 때 이게 과연 유의미하게 이익을 남기고 이걸 통해 가지고 뭔가 추가 투자를 할 수 있냐 그러면은 일단 빚부터 갚아야죠. 그리고는 또 문제가 되는 부분 중에서는 지금 작년 11월부터 사무직 관련돼 가지고 요 얘기는 LG 디스플레이가 최초로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제 유급 휴직이라는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회사를 나오지 않아도 50%를 지급하겠다라고 하는 거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올해 하반기부터는 이제 생산직 관련돼 가지고도 유급 휴직을 받고 있습니다. 무슨 소리냐? 돈을 주면서 사람들을 자른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만큼 지금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조금 힘겨운 상황이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좀 해결되어야 되고 그리고는 뭐 빚도 갚아야 되고 직원들도 다시 또 복귀를 시켜야 되고 이러다 보니 이제 회사를 축소하는 과정에서 어찌 보면 LCD를 축소하는 과정에서 여전히 잡음이 들리고 있다. 그래서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할 것 같다라고 보셨으면 좋겠고 네. 그리고는 대장주라고 볼 수 있는 기업 중에서는 덕산네오록스가 있습니다. 이 기업도 아직까지는 52주 신고가까지는 이르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디스플레이가 지금 돌아섰다 바닥을 찍었다는 이제 좀 보이는데 조금 더 LG 디스플레이 관련돼 가지고는 실적 확인이 필요하다라는 점 보셨으면 좋겠고 특히 OLED 같은 경우에는 세 가지의 큰 축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뭐 아이패드에 아니면은 뭐 노트북에다가 OLED가 또 이제 적용되기 시작할 거다라는 이슈를 우리가 좀 주목하고 있는데 네. 또 다른 큰 축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하나는 TV입니다. TV. 네. 근데 지금 가전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출이 과거 작년보다는 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2020년, 2021년도에 TV 수출량이 어마어마하게 늘었거든요. 그리고는 내구재다 보니까 이게 교체 주기가 상당히 긴 편입니다. 그래서 TV 시장이 드라마틱하게 반전하기도 어렵다라고 보실 수 있는 부분이고 또 한 가지로 이제 부상하고 있는 축이 전장입니다. 그래서 전장 관련돼 가지고 OLED가 앞으로 뭐 늘어날 거다 얘기가 나오는데 네. 이 부분이 얼마나 빠르게 확산되느냐 결국에는 이 전장 세트 전장 부분에서의 확산 속도가 OLED의 장기 주가를 좀 판가름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앞으로 이제 OLED 쪽에 있어서 다양한 이제 기기들에 뭔가 접목이 되면서 관련한 매출이 얼마나 많이 늘어날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을 숫자로 확인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을 뿐 숫자로 확인된 바가 없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항상 LG 디스플레이 얘기를 할 때마다 좋아진대요, 좋아진대요. 라는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 투자자분들이 징글징글하다. LG 디스플레이는 맨날 좋아진다는데 언제 좋아지는 거냐. 이런 이야기를 볼멘소리처럼 하게 됩니다. 이번에도 지금 그런 과정인 건지. 네, 근데 결국 뭐 구조적인 문제라고 봐야 되겠죠. 네. LCD라고 하는 뭐 중국에 밀릴 수밖에 없었던 그 질곡의 역사가 계속 LG 디스플레이에게 짐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다음에 흑자 전환된다고 하더라도 흑자 전환되는 시기가 굉장히 짧았던 거죠. 그래서 좀 전에 옆에서 테이버 고수가 잘 지적해 준 것처럼 신시장 개척을 통해서 그다음에 특히 이제 전장 쪽은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저는 뭐 어떻게 보면은 그 컴퓨터보다 더 의미 있다고 보는 게 차량 일단 판매 대수가 컴퓨터보다 더 많을 수도 있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들어가는 인치수가 커질 수 있다는 거죠. 지금 뭐 당장 그 현대차에 적용하고 있는 GV80, 제네시스 GV80에 지금 27인치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물론 뭐 그거 가지고도 여러 가지 뭐 좋다 나쁘다 얘기는 나오고 있습니다만 나름 고급차에서 이런 것들을 넣어서 상대적으로 뭐 시인도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그 기능적인 측면에서 우월성을 확인하게 되면 다른 자동차 회사들도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네. 특히 이제 아시는 것처럼 LG전자, LG노텍, LG 디스플레이 연결되는 이 전장 라인업의 전반적인 가치는 더 높아질 수 있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LCD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화면상 빛이 강하게 비춰지거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그 주변 요소들로 인해서 생각보다 시인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빛을 발광하는 OLED로 교체해야 된다. 다만 이제 가격이 조금 비싸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고급차에만 일단 처음에 들어간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만 LCD가 그러하였듯이 결국 OLED도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보급이 넓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LG 디스플레이의 제가 보는 핵심 포인트는 뭐 금액은 적어질 수 있습니다만 매 분기 흑자를 발생하면서
적자도 좀 줄여 나가야 되겠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이제 안정적인 이익을 내는 업체라는 그 변신을 주는 것이 주가 반전의 계기다. 그래서 정말로 오랫동안 이 종목에 대해서 힘들어하셨던 투자자분도 아마 그 흐름을 끊어내기 위해서는 적어도 최소한 한 뭐 7분기에서 8분기 정도는 꾸준하게 좀 이익을 내는 그런 이 모습을 발견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이 종목 과거부터 뭔가 시설 투자가 항상 부족할 때마다 유상증자, 그다음에 대규모의 외부 차입 이런 거 해왔거든요. 그래서 그게 지금 이제 17조나 벌써 쌓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지금 금리가 올라가는 구간에 어떻게 잘 해결해 나갈 것인지도 앞으로 중요하게 좀 지켜봐야 되는 관건은 분명하다고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좀 갈 길이 좀 멀어 보입니다. 아직까지는 하창한 고수가 보기에는 그런 디스플레이, 뭐 LG 디스플레이 이러한 부침이 있긴 하지만 뭐 그래도 이 기업은 혼자서도 잘해요 하는 그런 디스플레이 관련 기업은 없나요? 그냥 이제 자체적으로 잘한다라고 표현을 드릴 만한 기업은 아직은 사실 없다? 아직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수출액이 싶고 이렇게 좋게 나와도 기업들 단에 들어가서 매출 보고 하면은 뭐 새로운 수주 소식이 확 터진다거나 이런 건 없나 보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디스플레이가 판매가 되는 쪽에서 뭐 사실 월등하게 뭔가 바뀌는 그런 상황이 없기 때문에 네. 그게 뭐 큰 폭으로 늘어나기엔 좀 쉽지 않은 상황이고 이제 변수가 되는 게 이제 얘기해주신 뭐 애플의 OLED 탑재하는 이런 물량들이 이제 많이 앞으로 늘어나는 것들 이제 그런 모멘텀들이 있어서 그게 이제 얼마나 많은 차이점을 발생을 시키느냐 그런 것들을 좀 봐야 될 것 같고 네. 아직까지 OLED 침투율 자체가 막 낮기 때문에 그 비중이 얼마나 확대가 되는지를 조금 더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굳이 좋은 소식 하나 뭐 없나요? 좋은 소식. 네. 있어요? 그래도 희망은 있다. 뭐죠? 그래도 OLED는 여전히 우리가 그래도 한 2, 3년 정도의 중국과 비교했을 때 기술 격차를 여전히 기술적 우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우린 중국의 어떤 추격을 뿌리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쵸. 결국에는 지금도 모바일 쪽도 우리가 OLED 앞서 있지만 모바일 OLED 쪽 아몰레드라고 하죠. 이런 것도 결국엔 중국의 2025년경이면 따라잡힐 거라고 지금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그럼 그 다음 단계를 우리 또 가야죠. 그러면 그 다음 단계가 뭐냐? 아까 말씀하신 테이블 고수 뭐 이제 노트북이라든지 태블릿이 그 다음 단계가 될 수 있고 이제 내년에 나오게 될 애플의 비전 프로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면 뭐 XR부터 MR 뭐 이런 쪽에 새로운 그 OLED 패널의 수요가 늘어나겠죠? 네, 늘어날 수 있다라는 부분. 이제 기대감. 그 부분에 일단 삼성도 선제적인 투자를 지금 이미 시작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그런 기술 격차를 어쨌든 유지해 가면서 다음 플랫폼, 스텝을. 다음 플랫폼을 계속해서 만들어내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디스플레이 업종에 대해서는 좋은 전망을 할 수는 있지만 우리가 당장의 주가를 매수해서 매력적인 수익을 낼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아직은 숫자 부분에 좀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좀 갈 길이 좀 멀어 보인다라는 결론 내려보겠고요. 다시 한번 고수 네 분의 한 줄 전략 확인해 보시죠. 김종효 고수 디스플레이 흑자 전환보다는 유지. 손석호 고수는 디스플레이에도 곧 봄이 온다. 그리고 하정환 고수는 애플 OLED 이벤트가 다가온다. 테이버 고수 LG 디스플레이 차라리 유상증자라도 발표를 하면서 의견을 남겼습니다. 자, 오늘 짱탑5 이어지는 2위 주제 확인해 보시죠.